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시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8일 창업벤처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그 네 번째 날인 판로 분야 지원 시책 설명회입니다. 저는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의 강찬구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김동일 주무관입니다. 오늘 판로 분야 시책 설명은 성장지원팀 김동일 주무관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로 분야 우선은 시책 설명회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하는 2021년 중소기업 지원 판로 분야 시책 설명회에 앞서서 12일부터 중기부에서 종합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각 사업별로 10분 정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은 우리 청 지금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를 보시면 동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 같은 걸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판로 분야에 관해서만 약 15분 정도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실 텐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실시간 댓글을 같이 보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설명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댓글을 보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중소기업 지원 판로 분야 그리고 공공구매 분야 시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판로 분야 그리고 공공구매 시책 설명회는 마케팅 지원 총괄, 유통망 진출 지원, 공동 AS 지원, 공용 홈쇼핑 우수 제품 입점 판매 순으로 판로 지원 파트를 설명을 하고요. 공공구매 지원 총괄과 공공조달 멘토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 기술개발 제품 지원 제도, 공공구매론과 같이 공공구매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판로 분야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분들께서 판로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데 그리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작년에 20년도에는 235억 원의 판로 지원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10% 증가한 259억 원을 이번에 판로 지원을 위해서 마케팅 지원 사업 안에 그 예산을 담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판로 지원에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발굴부터 사후관리 연계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제품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시장 경쟁력이 다소 미흡한 중소기업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우수 제품으로 뽑아서 아임스타즈와 같은 그런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면세점, 유통망, 온라인 홈쇼핑과 같은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서비스인 애프터 서비스, AS 지원 같은 게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AS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오프라인 상생 기획 전을 확대하고 정책 매장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민간 유통사와 상생 마케팅을 추진을 할 것인데요. 그러한 상생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의 매장들을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을 통해서 판로 진출의 기회를 도와드리고자 두 번째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 AS 지원과 참여 기업 현황에 따라서 그런 맞춤형 AS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유통망 진출 지원, 판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통망 진출 지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 매장이나 그리고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협력을 하여서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혁신 제품이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지원 대상은 이제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의 진출을 원하는 소비재 취급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요. 그 지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정책 매장 아임쇼핑 입점 판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IM 쇼핑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기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면세점 4곳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유통이나 교통시설이 좀 뚜렷한, 그리고 유동 인구가 더 많은 행복한 백화점, 부산역,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 매장 IM 쇼핑을 입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유통이나 이제 소비의 문화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한 변화되는 그런 흐름을 맞춰서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기획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망과 그리고 판매 입점을 연계하여서 이제 유통망에서도 진출을 해서 그런 매출의 증대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공동 AS 지원입니다. 우선은 중소기업분들 중에서 체계적인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AS 상담이나 그리고 처리 등과 같이 사후 관리가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AS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 대상으로는 지원 대상 17개 제품군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원으로는 저희가 AS 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AS 처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제품의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최초 접점을 저희가 기능을 수행을 하고 AS 접수 처리나 조작법 안내, 그리고 제품 장애 조치 등과 같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 등을 상담해 줄 수 있는 AS 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상시 발생하는 중기 제품의 전국적 AS 수요에 대해서 이제 출장이나 내방, 그리고 택배 AS 등과 같이 고객의 다양한 수리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AS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동 AS 지원 같은 경우는 상시 모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임스타제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용 홈쇼핑 우수 제품 입점 판매입니다. 공용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쇼핑인데요. 이러한 공용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TV 방송이나 온라인 쇼핑몰 채널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이나 농축수산물의 이제 시장이 홈쇼핑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지원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제품하고 국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홈쇼핑 입점에 판매 수수료율이 조금 적용이 됩니다. 평균 20% 적용이 되는데, 이런 수수료율은 이제 보다 다른 그런 민간 그런 홈쇼핑에 비해서는 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우선 절차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입점 제한을 하시고 제한 검토, 그리고 MD 상담, 상품 평가, 그리고 품질 검사와 같이 4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협력사 등록이나 전자계약, 그리고 방송 진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홈쇼핑을 통한 입점 판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밑에 계시는 공용 홈쇼핑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공구매 파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공공시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도와드리는 건데, 이번에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크게 간단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간 경쟁 제도의 개선과 신산업 분야 판로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선은 저희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라는 것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을 하는 건데, 사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낯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상생협력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같이 협력기관으로서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여하시게 되면 제품별 우선 구매가 도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달시장의 입찰 가점 등과 같이 우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출하시면 많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가 조금 개선됩니다. 다음 장에서도 좀 일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이 새로 추진됩니다.
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저희가 갱신을 하는데 19년도에 새로 추진이 돼서 21년도까지 이어져 왔고요. 22년도 거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쟁 제품을 새로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구매 목표 비율 제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일부 비율을 저희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가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창업기업 제품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총 구매액의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저희가 법적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이때 총 구매액에는 물품과 용역, 공사 등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0%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올해는 5% 상향이 됐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 그 기술개발 제품이 목표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조금은 부담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제도를 안내해드려서 그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성기업 제품입니다. 여성기업 제품은 아시다시피 물품과 용역에서는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이 해당되고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애인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반영된 창업기업 제품에 관련해서는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사실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러한 제품 경쟁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쟁력에서는 살짝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의무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드리고자 창업기업 제품의 의무화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변경사항이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창업기업 제품하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 신규 도입과 수치 상향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공조달 멘토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랑 같은 것인데요. 우선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제도에서 만든 겁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업들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기관으로 납품을 공공조달을 유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업인 중소기업과 조합 등이 이제 우수한 기술이나 인력 그리고 설비를 갖춘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공공조달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조달 시장에 가점 같은 부여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하고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 중기관 경쟁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게서 구매해야 된다는 게 법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쟁 제품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중기부에서는 3년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저희가 19년에 선정한 것 그대로 이어갔고요. 22년도 경쟁 제품은 21년도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과정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이제 중기관 경쟁 제품을 입찰할 때 당연히
직접 생산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데요. 이러한 직접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협동조합의 실사를 거쳐서 직접 생산 확인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용 자재 관련해서는 사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중에서 공사에 주로 쓰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공사 발주 시 공공기관이 물품으로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아니면 광급 자재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이제 제품 품목별에 4천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이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직접 생산 확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중기간 경쟁 제품과 연계되는 것으로 중기간 경쟁 제품 참여 기업이 직접 생산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접 생산 확인이 언제 필요하냐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할 때 또는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생산 확인서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데 이때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 통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우선조달 계약에 관련해서 혼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쟁 제품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제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정 바운더리가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제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이제 고시한 금액이 이제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시한 금액 2억 원 미만인 이제 대기업이 참여를 제한하도록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조달 계약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인데요. 이제 중기간 경쟁 제품과는 달리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조달에 관련 계약 제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바운더리를 나눠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우선조달 계약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참여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서는 소기업하고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중기업은 참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우선은 기술개발 제품이 구매 목표 비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10%에서 15%로 증가되면서 사실 공공기관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이제 다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려는 기술개발 제품에 관련해서 제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19종이 있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요. 당연히 대상으로는 각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 제품 인증 19종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여기서 19종 모두 해당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라 한 종이라도 해당이 되면 다 가능한 건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능 인증, 그리고 구매 조건부 신제품이나 아니면 NEP, NET 같은 그런 인증서를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 구매가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물품의 구매액의 15% 이상을 이제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구매를 좀 활용하고 싶은 중소기업 분들이 있으면 저희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요청을 하시면 해당 공공기관에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구매 의사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하고 이름은 좀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선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그런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때 이제 뭐 감사나 이런 부담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중기부에서 그런 구매 대행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구매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이나 그리고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 같은 거를 제도 같은 경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술개발 제품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수요조사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중소기업분들이 보시고 참여하시면 저희가 규격 검토하고 구매평가 구매 심의를 거친 후에 이제 기업이 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끔 구매 대행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거는 마찬가지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성능인증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 기술 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서 중소기업 R&D에 촉진을 하고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저희 제도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성능인증 제품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으로서 특허사업화 제품, 기술혁신 개발 사업, 완료 제품 등의 20종이 가능한 제품이 가능하고요. 성능 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조금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능 인증을 제품을 등록하시게 되면 저희가 성능 보험 제도까지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분들께서 안전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인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 밑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성능 인증팀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구매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론 이름만 들어도 공공구매론이 붙었으니까 신용대출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공공구매론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에게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면서 생산과 운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 규모로는 계약 금액에서 선금 수령액 등을 제외한 금액 최대 80%까지 대출해드린 것으로 절차를 보시면 맨 처음에 중소기업이 공공구매론을 신청을 하시고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은행 대출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것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평소 업무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주 하고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유튜브 채팅창에 나온 질의에 다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평상시에 좀 질의를 받았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의 제품의 경우 이제 입찰 횟수나 경험 부족으로 문제가 있어서 입찰 시에 불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보완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이건 그 중소기업, 중기관 경쟁 제품 중에 그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그 2억 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그 다음에 창업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서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에 만점인 30점을 부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이 낙찰에 유리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직접 생산 확인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했었는데
직접 생산을 확인하려면 이제 사실 현장 실사가 좀 필요하잖아요. 현장 실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분들께서 좀 부담을 느낄 텐데 이거 매년 직접 생산 확인을 해야 되나요? 네, 과거에는 그 매년 직접 생산 확인을 했었는데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 시사를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 확인 유효 기간을 갖다가 2년으로 연장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기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 직접 생산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직접 생산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해당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정보관과 인터넷 www.smpp.go.kr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중기중앙회에서 생산 그 기업에 대한 생산 공장, 그 다음에 생산 시설, 그 다음에 생산하는 인력,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공정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직접 생산 여부를 판정하고 그 다음에 구매 정보망에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신청 중기중앙회 현장 확인부터 처리 기간까지는 14일 이내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경쟁 입찰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분들은 경쟁 입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영세한 중소기업 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있으면 이런 단독으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제도나 아니면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좀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영세한 중소기업은 경쟁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중기부에서는 적격조합 확인 제도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격조합 확인 제도는 적합 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따라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런 그 적격조합 확인 요건은 그 해당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그 다음에 해당 조합원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여기는 이제 그 본부 판로지원과에 접수를 하시고,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격조합이 검토가 된 후에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한 게 이제 공공구매론에 관련해서 그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 지금 공공구매로는 그 전국 단위의 은행으로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하나은행, 그 다음에 지방은행으로는 광주은행, 그 다음에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6개 은행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공동 AS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콜센터하고 AS 처리를 지원해 주는 건데 맨 처음에 최초 선정됐을 경우에는 3년간 지원을 하고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AS 인프라나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구축하여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지원 후에 그런 유예 심의를 거쳐서 2년을 추가해서 최장 5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직접 받은 질인데요. 그 제품을 개발한 기업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역주변 상권에 물품을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매장과 좀 연계될 것처럼 보이는데 정책 매장으로 이제 면세점하고 제가 부산역 한현대 판교구의 행복한 백화점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 세 가지에서는 해당 판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이나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각 매장별로 몇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4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이거나
수량이 많이 입고되어야 될 제품, 뭐 사이즈 의류나 뭐 사이즈 의류 같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냉동 제품인 경우는 취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역이나 현대백화점 판교역에 있는 것은 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1년 미만이거나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니 이 이외에 나머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작은 기업을 또 운영하는 그 민원인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그 제품을 또 개발하고 또 기업 운영하고 또 온라인 시장까지 진출하는 게 너무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혹시 이런 작은 기업을 위한 그 온라인 시장 판로 지원이 혹시 있는지? 예. 네, 안 그래도 코로나19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종사하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좀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입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임스타즈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 입점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 뭐 V커머스, T커머스 이런 제품 홍보 영상까지 다 만들어 드리고, 그럼 입점까지 도와드리는 그러한 온라인 시장 진출에 총망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임스타즈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기부에서 지원한 그 기술 개발 사업으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요. 개발해서 지금 우선 구매, 그 다음에 시범 구매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공공기관에 그 손쉽게 좀 납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기술 개발 제품에 관련돼서는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게 모든 중소기업 분들에게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서 성공 판정이 받은 제품에 한해서 이제 이런 제품을 우수 연구 개발 혁신 제품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공공기관과 매칭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수요기관이 손쉽게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 같은 걸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공공조달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서 성공 판정 받으신 그런 기업분들이 있으시면 우수연구 개발 혁신 제품이라는 것을 SN테크라고 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 이제 좀 질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용 자재 중 일부를 직접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인 경우 이제 그 경쟁 제품 공사용 자재가 4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저희가 분리발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크게 증가돼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각 지방청에서는 그 말씀하신 사례들에 대해서 그 예외조정 협의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재 수급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공사 품질 확보가 또 어렵거나, 그다음에 공사 비용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재난 또는 그냥 국가 안보에 관한 그 우려가 있는 그런 공사인 경우에는 그 직접 구매 예외 요청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해 관계자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질의응답을 하면서 사실 실시간 댓글을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은 질의 받은 게 없네요. 저기 지금 시책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저기 공공기관이나 예, 지금 저기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 구매 담당자가 꺼려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인증 제도와 연결되겠네요. 우선은 성능인증 제도를 이제 받으시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보험 제도를 이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꺼려하는 그런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합 추천, 소액 수익 계약은 조합원사만 가능한 건지, 예, 이거는 저기 추정 가격이 그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관련 조합은 그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해서 총 5개 이상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낙찰자 결정 시에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아마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1년까지 1억 원까지 수익 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수석 선생님께서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등록이 되면 3년간 유효한데 3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유지가 안 되나요? 네,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간 경쟁 제품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경쟁 제품을 3년간 유효하고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다시 등록이 됩니다. 이제 등록되는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품 기준하고 세부 품목 기준으로 좀 나눌 것 같은데 제품 기준 안에 세부 품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무슨 냉수 펌프 이런 펌프들이 되겠죠. 우선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제품인 경우는 경쟁 제품으로 제품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 품목 기준으로는 제품 기준의 절반치인 수치에 해당하는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 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등록이 될 수 있게끔 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해당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고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3년간 유지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심사 마치고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민 선생님분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우선은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읽어드리면 기술개발 제품 지원 대상 중에 GS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네요.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기 지원 대상 그 19종에 해당되는 그 기술 개발 제품을 그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이런 지방청에 우선 구매 요청을 할 경우에 이 지방청에서는 그 해당 중소기업이 그 요청한 공공기관에 그 해당 제품을 좀 우선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수익하도록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또 이수석 선생님께서 경쟁 제품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거죠라고 여쭤보셨는데,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그 특정 제품을 이제 저희가 경쟁 제품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그 제품으로 구매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의 제품을 제한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반드시 구매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선정되면 선정 제품은 어디에 공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신청은 공고를 통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아까 위에서 그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처리 절차는 그 창업 기업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전담 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신청 제품 및 그다음에 기업의 자격을 검토한 후에 그 구매 공공기관에서 신청 제품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구매평가위원회의 구매평가와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범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 의류 같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냉동 제품인 경우는 취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역이나 현대백화점 판교역에 있는 것은 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1년 미만이거나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니 이 이외에 나머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작은 기업을 또 운영하는 그 민원인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그 제품을 또 개발하고 또 기업 운영하고 또 온라인 시장까지 진출하는 게 너무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혹시 이런 작은 기업을 위한 그 온라인 시장 판로 지원이 혹시 있는지? 예. 네, 안 그래도 코로나19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종사하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좀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입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임스타즈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 입점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 V커머스, T커머스 이런 제품 홍보 영상까지 다 만들어드리고, 그다음 입점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온라인 시장 진출에 총망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임스타즈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기부에서 지원한 그 기술개발 사업으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요. 개발해서 지금 우선 구매, 그 다음에 시범 구매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공공기관에 그 손쉽게 좀 납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기술개발 제품에 관련해서는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게 모든 중소기업 분들에게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서 성공 판정이 받은 제품에 한해서 이제 이런 제품을 우수 연구 개발 혁신 제품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공공기관과 매칭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수요기관이 손쉽게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 같은 걸 상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공공조달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서 성공 판정 받으신 그런 기업분들이 있으시면 우수연구 개발 혁신 제품이라는 것을 SN테크라고 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 이제 좀 질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용 자재 중 일부를 직접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인 경우 이제
그 경쟁 제품 공사용 자재가 4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저희가 분리발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크게 증가돼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각 지방청에서는 그 말씀하신 사례들에 대해서 그 예외조정 협의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자재 수급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공사 품질 확보가 또 어렵거나, 그다음에 공사 비용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재난 또는 그냥 국가 안보에 관한 그 우려가 있는 그런 공사인 경우에는 그 직접 구매 예외 요청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해 관계자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사실 실시간 댓글을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은 질의 받은 게 없네요. 저기 지금 시책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저기 공공기관이나 지금 저기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 구매 담당자가 꺼려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인증 제도와 연결되겠네요. 우선은 성능인증 제도를 이제 받으시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보험 제도를 이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꺼려하는 그런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합 추천, 소액 수익 계약은 조합원사만 가능한 건지, 이거는 저기 추정 가격이 그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관련 조합은 그 비조합